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해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에 당시 야당 의원 5명이 국회에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파란이 일었고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그 중에 5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 한 이제 1년이 훨씬 넘었고. 3, 4개월 되네요. 그러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돌아본다면 그간의 일정을. 참 국회의원 돼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도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부산 시민들을 만나면서 네네. 법적으로 뭐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무슨 이 관행상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좀 찾아내서 법을 좀 고치다든지 시정을 하면 참 기쁨을 어떤 때는 느끼고요. 예. 또 어떤 때는 뭐 주민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한 번 더 새롭게 느끼는 그러면서 1년 3개월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예. 특히도 이제 국회에서는 제가 그 산자위원으로서 부산의 예산 문제부터 그러게요. 그림 예. 문제 또 원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안을 다루면서 부산이 참 숨가쁘게 돌아갔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도 조선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의 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산시하고 같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부산에 더 네. 많이 가져올 것인지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산 문제에서는 아무튼 뭐 지역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좀 뭔가 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차차 질문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이제 뭐 거의 이제 100일이 다 됐는데 뭐 숫자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이래도 지금도 이제 70% 이상의 상당히 고공행진을 지지를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석 달을 좀 돌아본다면 뭐 좀 자평이라든지 당내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당내가 아주 조용하죠. 일사불란하다는 이야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치열한 논쟁은 하되 어떤 네. 결정이 나면 함께 꾸준히 가왔고 또 100일 정도 맞으면서 저희들이 어떤 정권을 어떤 식으로 나라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주 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흔쾌히 그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예.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때 이 정책은 좀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당으로서 올바른 기능,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의 신여가 아닌 올바른 기능을 하려고 더욱더 우리 당내에서는 지금 똘똘 뭉쳐서 예. 함께 새로운 세상을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정책 이념을 한번 실현해보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당내 분위기는 아주 좋고 네. 또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돼서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저희들도 뒷받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처음에 이제 딱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뭐 여당에서도 이렇게 크게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시작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 근데 지금 석 달이면은 그렇죠. 여전히 뭐 네. 상당히 높은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지지율은 뭐 여당 내에서도 예상을 못한 것인지. 예상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올라갈지는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예. 이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문화를 진짜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예.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많은 네. 토론과 모든 면에서 그 집중 토론을 섭렵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안정되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적폐 중에서 진짜 이거는 청산해야 될 거는 청산을 해야지 미래 세대에 다시 꿈을 준다는 생각에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 지지율에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덩달아 아무튼 뭐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같이 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역시 부지런히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지역구에서 브라운백 미팅 이런 걸 용어 자체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굳이 이 용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도시락 먹으면서 이제 미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서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도 올림픽 공원에 이제 각자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사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사무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실 아닙니까? 정치 자금을 가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 방도 없습니다. 없고 도서관처럼 꾸며놨는데 네. 주민들은 아무래도 정당 사무실에 오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한 해보자. 네. 그래서 김밥이든 뭐 햄버거든 뭐라도 갖고 와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예. 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비우는 계기가 됐고 또 민원도 많았고요. 또 오류쿠기 문제부터 우리 지역의 사소한 민원까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아, 그렇죠. 도시적 미팅 뭐 종종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송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 꽉꽉 들어찼으면 좋겠네요. 자, 탈원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TF 팀장을 맡고 예. 계십니다. 자, 이 신고리 오류코기 이걸 이제 건설 중단을 이제 뼈대로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 취지를 뭐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이제 신고리 오류쿠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고리 원전이 한 곳에 한 9개 들어서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특히 더 주변에 38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곳은 더욱더 없습니다. 예. 후쿠시마만 해도 한 16만, 캐나다에 좀 원전이 많은 곳에는 5만 이래뿐이 안 삽니다. 네네. 근데 혹시나 이제 어떤 뭐 이래 비상 사태가 났을 때 380만이 30km 안에 산다는 거는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또 다수호기가 들어서면서 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또 지진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로는 이거는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말 안 하면 아무도 움직거리지 않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안에서 통과되고 공사를 갖다 급속도로 강행을 하더라고요. 예. 현장까지 갔죠. 이거 공사 잘못됐다고 아무리 지적해도 이거는 허가 안 난 상태에서 너가 했지 않았느냐라고 아무리 지적해도 소기의 경일기로 강행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 쟁점화가 되어오고 있는 거죠. 예, 뭐 공약에도 이제 오류코기 공사 중단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그렇죠.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실 좀 현재까지 좀 여러 가지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방식 자체가 국내선 상당히 좀 낯설고 뭐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뭐 유럽에서는 이미 좀 대중화된 많이 하죠, 방법입니까? 많이 하죠,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나요, 거기서? 그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요. 예. 이제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정치권에 던져놓으면 논쟁법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예. 또 우리 정치권은 오히려 그런 걸 쟁점화시켜서 자기 세력 껴안기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완전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전쟁을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군인들에게 물으면 전쟁해야 된다고 다 하겠죠. 마찬가지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존자, 반대하는 논자들을 네네. 빼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새는 또 SNS가 발달돼서 그 내용이 실시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이 다 알게 하고 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뭐 배심원단이라든지 네네. 또 뭐 소수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의견이 작성하고 나면 그걸 이제 정부에 자기들 권고사항으로 올리는 거죠. 공고사항 안에는 결정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결정이 난 그 결정을 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지 예.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아주 중립적인 역할이고 자기들은 그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는데요. 예. 사실로 신고리 오류코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네. 과거 같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했든 원안위 구성을 다시 했으면 늘든 해서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들어간 비용이나 또 사회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으면 그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건 중단해야 된다면 그쪽 갈 이야기 생각도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미리 예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우리 이런 쪽의 무례한들은 네. 정부가 하자는데 그래 결정해놓고 너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공론화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많은 갈등 요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치유하는 새로운 미래의 한번 선진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선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처음이기 좋은 때문에. 선례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죠. 또 물론 이제 공론위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건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그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 기관인데, 근데 지금 여론은 여전히 좀 뭐 이렇게 좀 찬반 양상이 여전히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은 예측도 못했던 것 같고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결정을 네네. 만약에 베세로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 부담은 크고요. 네. 또 다시 재개한데도 또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에게 일단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네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한번 밀어보자. 네네. 그래서 그래 하고 나면 그래도 이 찬반의 논쟁이 좀 줄어들겠죠. 논쟁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받았으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강행을 하더라도 일단 인정을 할 수 있는 문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서 네. 여태까지 논쟁만 하고 결론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아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에서 하다 보면 워낙 논쟁이 심하니까 민간에 넘겼는데,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좀 반반 대립에 대한 의견, 보도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 과정 이제 뭐 이제 한 석 달 두면은 국회로 그렇죠. 일단 그 의견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렇죠. 석 달 동안 그럼 국회는 아무런 아니죠. 예.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자마자 네네네. 정당별로 또는 개인별로 친고리 오르코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합니다. 아마 이번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아침에 간담회나 조찬 간담회 토론회를 활발하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또 거기 생방송도 되고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좀 알게 되죠. 뉴스라든지 언론에 보면 한 단면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지금 국회에서 엄청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국회는 또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알았던 국민들이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예. 이래서 국회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공론위원회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국회도 함께 별도로 그렇죠. 별도로 계속 의논하면서 하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원자력의 공헌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헌은 기여를 많이 했느냐. 당연하죠. 네, 원자력 역할을 해줄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되겠느냐. 그 정도 뭐 채워줄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또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한 번이라도 예. 우리나라 전력이 남아 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못 들었는데 한 번도 못 들었죠. 이번 들어서 그런 그렇죠.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섬나라거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죠. 대륙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때문에 고립돼 있는 입장인데 예. 전력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는 것도 낭비입니다. 국가적인 재원의 낭비, 예.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다 포함되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던 이유가요. 네. 어쨌든 짓고 많이 소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전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도 자기들은 판매만 하면 되니까 국가 전체를 보는 눈보다 네. 또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짓는 것이 자기들 권리에 이익이 된다 하면 계속 짓는 주의자들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삐딱하면 여름에 되면 뭐 피크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블랙아웃이 올 것이다. 네. 물론 그런 사례도 일부는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발전소를 많이 지었고 예. 또 원전 그 신고리 4호기도 지금 이제 완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전력이 예비 전력력이 한 30~40%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 겨울에 피크 때를 빼더라도 그때를 포함하더라도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 돌거든요. 예. 다 가동하면. 근데 이제 가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번 토론 과정에서 잘 네네. 나타내면 아마 우리 전력 수요가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또 전력값도 오르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 따라올 것인가라는 거는
메밀이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새로운 환경 파괴도 갖고 올 수 있어서 예.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 하나의 가격이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70%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원전의 가격은 엄청나게 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왔고 또 예.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경제가 이만큼 발전은 했는데요. 지금은 안전 규제라든지 또 사용 후 해결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언론에는 막 전 세계가 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 용량을 봤을 때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난 급속도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의 문제점 이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네. 잘만 전력을 믹스하는 설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뭐 전력 수급률이나 또 원전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참에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정보만큼은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1년 그래서 사이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모든 정보가 다 제공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 뭐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를 해봐야 좀 워낙 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의 김도우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두 분이나 가 계시기 때문에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금 득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같이 또 한 번씩 이래 우리 산자위원입니다. 네네네. 김도건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도 한 번씩 하고요. 또 이제 부산 예산을 위해서 사실로는 저희들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부산시장님부터 공무원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함께해서 예. 부산을 어떻게 한번 이런 예산을 좀 더 받아주면 좋겠다. 함께 의논하는 구조가 돼서 여야 관계없이 부산 전체를 위해서 네. 함께 한 해보자. 그러면 좀 더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는 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예.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전에 김도우 의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추경 현안 질의에서 이제 국무총리께 이제 부산 한번 좀 와달라. 예, 또 특별히 요청을 하셨는데 답은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흔쾌히 와주신다고 했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업이 너무나 빨리 이제 종업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2월까지 아마 21만 명이었는데 네네. 올해 5월에 15만 6천 명으로 아마 5만 4천 명이 감축이 그렇죠. 됐고요. 예. 그중에서 또 한 87%가 영남권의 종사자입니다. 네. 특히도 우리 부산은 더 많겠죠. 부산 경남 중에서도 부산은 또 조선업에 이제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네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산에 새로운 뭔가 산업이 없으면 안 되겠고 또 조선업도 중소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도 4차 혁명이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한번 오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장에 오지 않고는 이 어떻게 의견을 듣겠습니까? 거기 총리님께서 흔쾌히 네. 저희 부산에 와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고 현안을 한번 파악해서 예. 집중적으로 한 변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중소업체들이 하면 한급제도 이걸 지금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아마 곧 잘 되리라고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달 중에 뭐 빠르면 방문이 가능할까요? 바로 중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던데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뭐. 더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중에 그 부산항 환적 화물 운송업이 이제 파업 위기였는데 일단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료 부분이 워낙 저도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박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네네. 이제 이 사장님들 분들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당 세간에 제가 갔는데요. 이분들 업체 사장님께서 한 70명 정도 와가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건의도 하고 또 이런 간담회도 처음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사장님들 월급으로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장님들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머슴을 잘 다루면 머슴이 머슴 짓을 하는데요. 예.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머슴이 주인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 이제 쭉 듣고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보고 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일단 서명을 좀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한 1,000명의 서명을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해수부 장관님인 김영춘 장관님한테 드리면서 참 이거는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경쟁 구도로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망하겠더라. 네네. 그래서 부산항이 발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영춘 장관도 충분히 알아듣고 아마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지금은 파업이 유보됐고요. 네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뭐 해결점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 저희들도 같이 하고 예. 또 자기들이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해수부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서 하려고. 네. 일단 뭐 운임에 대한 어떤 현실화 이것이 아마 가장 급한 것 같고 네. 회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기 그렇죠. 시간도 상당히 길어서 그만큼 뭐 또 예.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건데 예. 이제 부두에서 내려서 다른 부두로 옮기는 게 한적 네. 화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옮기는데 보통 이제 요금이 15,000에서 2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택시비도 안 나온답니다. 기름값 빼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예. 그분들이 또 그걸 하나 꺼내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러면 그 화물을 갖고 있는 차를 갖고 있는 네. 하주들도 그렇지만 예.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월급이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시고 이래서 그것도 면회가 또 특수 면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고용해 놓으면 금방 안 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지금 어려운 구조인 이유가 그러네요. 선사들이 예. 너무 자기들 위주로만 하니까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물동량이 5위라고도 새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함께 네. 잘 사는 세상. 알겠습니다. 네. 슬로건이요, 의원님. 밥값하는 정치하겠다. 맞습니다. 예. 스스로 밥값하는 정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이번에 그런 네. 한적화물 문제, 또 해상급유 문제, 네네.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또 요번에 얼마 전에 침례병원 문제 네네. 이런 거 하면서 좀 보람도 느끼고요. 예. 진짜 이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밥값하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 네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 덕분에 제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분들에게 너무나 네. 고맙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듣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좀 한 3전 4기 끝에 이제 국회 입성하셨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오래 넘나요? 뭐 그렇게 12, 13년이죠. 예. 그 어떤 계속 도전하게 만든 의지와 또 이제 막상 이제 의원님이 되시고 한 1년 3개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그 도전 당시의 마음이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는지 아니면 좀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도전 많이 떨어지면서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제가 후회는 절 안 할 정도로 네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예. 저 나름대로 소신껏 하려고 후회는 안 하고 했는데 네. 지금 또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행동을 더 각별하게 노력도 하고요. 예. 또 주변에 어르신들한테든 뭐든 저를 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좀 모셔갖고 예. 가끔 듣고요. 우리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동업자들한테도 제가 항상 네. 함께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질문드리면 앞으로 이제 의정 이 부분에 내가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열심히 뛰겠다 하는 좀 그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예. 이제 뭐 우리 지역 내에서의 문제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이 잘못되고 사실로 뭐 잊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또 예. 어떠한 절차를 잘 아니까요. 근데 사실로 그 지역에 참 다니면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런 절차를 몰라서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갖고 이 길 또 뭐 벌금을 맞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지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좀 만들어줘야지 예. 공평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 난중의 결과야 차이가 나겠지만 우선 시작은 좀 공정하려면 정치하는 분들이 저부터 비롯해서 예. 좀 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물론 있고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도 해서 부가 더 결성돼야지 그분들도 또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예.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초심으로 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도시락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많이 만나신다는 뜻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뭐 밥처럼 좀 든든한 정치 계속 밥값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